생각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나중에 입주까지 몇 년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대구도 회복이 되고 하니까 그때 내가 뭐 등기하기 전에 팔면 되겠지라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저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같은데 분양권 보실 때 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리면 분양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구가 이제 고점이던 시기에 보면 고분양가로 분양했던 단지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양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 분양가하고 주변에 있는 그런 기축 아파트랑 비교하셔가지고요. 진짜 이게 저렴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비교했는데 새로 이 분양권보다 기축 아파트가 더 괜찮다고 하면 사실 저는 굳이 분양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그냥 기축 아파트 선택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좀 비교하는 작업을 미리 좀 해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대구 마이너스 P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들어서 그냥 지금은 한창 마이너스겠거니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세비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분위기가 빠르게 좀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전국적인 거래량 비교했을 때도 대구가 거래량이 증가하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확실히 뭔가 수요는 있어요. 점점 수요가 살아난다는 게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너무 전세가가 낮잖아요. 그리고 만약 내가 분양권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게 입주를 할 때가 되면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좀 리스크가 아직 있는 상황이에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축 아파트 중에서도 정말 상급지인 곳들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전 가격을 회복 못한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는 확실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구 같은 곳을 보실 때 중요한 이제 입지 요소가 있는데 학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는 교통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자리도 그 대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일자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고른다고 하면 학군이에요. 그래서 학군이 괜찮은 거. 그러면 학군이 아까 제일 좋은 곳이 범어 4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학군이 좋은 곳이 어디가 있지? 거기에 지금 어떤 아파트가 있지? 거기에 지금 새로운 뭐 분양권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분양권이 있지? 그런 식으로 계속 좀 찾아보시면 아직까지 가격적으로 좀 더 저평가되어 있고 괜찮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좀 찾아놓는 작업. 네, 그걸 좀 찾아놓으시고 이게 가격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지? 그런 거 좀 모니터링은 해놓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격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꾸준히 공부를 하되 저처럼 막 이렇게 쫓겨가지고 지금 막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을 갖고 섣불리 뭔가 그냥 생각 없이 하기보다는 일단 비교를 많이 하고 공부를 좀 해서 정리도 하고 그리고 꼭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지역을 투자할 때 제일 최상급지를 해야 제일 안전할 것 같고 이런 마음 때문에 가용자금이 막 부족한데도 무리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그런 위험한 마음도 가끔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 다음 이제 상급지, 그 다음 상급지라도 그 대구로 치면은 교육이 그 잘 되어 있는 그런 동네들로 미리 조사를 좀 한 다음에 가용자금을 맞는 곳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흐름이 딱 왔다 싶은 그 순간이 오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은 거군요.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선진입이라고 해서 빠르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긴 해요. 근데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요쯤 돼서 대구가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보다 더 늦게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 돈이 계속 물려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얘가 반등을 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진 않아요. 특히나 광역시 같은 곳은 1, 2는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상으로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안전하게 우리가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여기가 확실히 반등했구나 확인하고 그때 사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항상 투자를 할 때 내가 정말 이 도시에서 난 1등을 사야지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을 거예요. 뭐 정말 내가 돈이 많다고 했을 때는 그거 사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진 않거든요. 그럴 때 1등 못 사면 2등 사도 돼요. 2등 못 사면 3등 사도 되고. 근데
다만 중요한 게 내가 살 때 최선의 것. 내가 그래도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산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충분히 괜찮은 걸 살 수 있고, 중요한 게 저는 가격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입지와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정말 이 가격이 정말 그래도 저평가되었다, 저렴하다 하면 내가 샀을 때보다 오르면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1등이 아닌 곳을 사도 괜찮거든요. 네. 정말 가성비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투자금 대비 얘가 얼마나 오를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초보자이신 분들은 막 타이밍에 대해서도 조급해지거나 이렇게 막 수익률에 대해서도 어떻게 막 큰 수익률을 원해서 무리하게 진입할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스스로 워워하게 되고 무리하지 않고 네. 안전하게 좀 더 이렇게 투자를 생각해 볼 맞아요.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투자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조급함이라 생각을 해요. 네. 뭔가 급하게 내가 당장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검토도 못하고 진짜 엄한 걸 사가지고 정말 내가 사고 막 가격 계속 빠질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상황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급함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구에서 그 마피 분양권을 막 살펴본다고 하면 세비치님이 생각하시는 가용자금 범위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마피 분양권이라 하면 사실 분양권을 살 때는 그 분양가의 10%에다가 프리미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피 같은 경우는 일단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니까 사실 처음에 살 때는 오히려 내가 돈을 더 받는 형태가 되니까 투자는 거의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계속 보유를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소득 잊어들기까지 한다고 하면 그때 전세를 놓고 뭐 잔금을 치러야 되니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피 분양권 산다 했을 때는 이걸 내가 언제까지 보유를 할 것인가를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사서 나는 중간에 분양권 상대에서 전매를 하겠다 했을 때는 사실 뭐 잔금을 안 치러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투자금이 더 안 들 수 있는데 이때도 약간 리스크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딱 팔려고 했을 때 이게 팔릴 것인가. 이걸 그때 못 팔게 되면 이걸 계속 잔금 시기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약간 리스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도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이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면 이게 77%고 소유권이자 등기하기 전까지 66%거든요. 그럼 사실 거의 1억이 만약에 올랐다고 해도 이거 양도세를 내면 6천만 원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크게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분양권 투자를 되게 많이 하긴 했었는데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분양권은 정말 살 때 내가 괜찮은 걸 사서 이걸 소유권 이자 등기까 쭉 끌고 가서 잔금을 치르고 세입자를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2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2년을 가져가면 지금 현재 양도세 기준으로 보면 일반 과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파는 게 이 분양권의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분양권 상태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직 형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와닿지 않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준공이 딱 되고 뭔가 번쩍번쩍하게 눈에 딱 보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진짜 많이 갖거든요. 이게 분양권이 또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입주 시기예요. 입주 시기에 매물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못 치르니까 뭐 급하게 급매로 이렇게 막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때 가격이 흔들려요. 근데 이 시기가 또 지나면 이게 이미 다 정리가 돼요. 팔 건 팔고 뭐 실거주할 건 실거주하고 하면서 정리가 되면서 매물이 잠기거든요. 그럼 2년 동안 이 매물이 잠기면서 이게 거의 주변의 시세 이상으로 쫙 올라가지거든요. 그때 팔면 훨씬 더 내가 분양권 때 파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P로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살 때 내가 좀 장기적으로 이 정도까지 내가 가져가겠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고 투자금도 이게 내가 나중에 잔금 치러야 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 마이너스 P라서 투자금이 적다고 막 섣불리 가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단기로 맞죠.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수익률은 낮아질 맞아요. 수도 있고
잔금 치를 것까지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좀 보면은 네, 더 좋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잔금 치를 시기에 그 전세를 맞춘다 했을 때 그 도시의 그 지역의 분위기 괜찮으면 사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금이 더 좋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전세가가 더 낮을 수 있으니까 또 넉넉하게. 저는 사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 분양가의 프리미엄 합친 금액의 55%까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세가를. 그 정도를 좀 보수적으로, 아니면 더 낮을 수도 있고 좀 생각을 하고 이 가용 자금을 내가 어떻게 마련해 놓을 것인가, 대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기간 동안 내가 시드를 모을 것인가,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하고 분양권을 좀 매수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불인이들이 좀 안전하게 투자할 네. 수 있게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구에서도 상급지 중에서도 최근에 미분양이 났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이제 마이너스 P로 들어가는 거 대신에 그 미분양 난 그 분양권을 분양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 여쭤보신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계속 비교를 해봤었는데, 그때 중요한 게 분양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미분양이 났다, 이게 뭐 미계약 분양이 났다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분양가가 얼마인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곳하고 뭐 주변에 있는 기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하고 가격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그곳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너무 비쌌어요. 사실 그곳하고 제가 여기보다 입지가 더 좋은 곳하고 좋은 곳의 기축 아파트를 비교해봤는데, 그 기축 아파트가 더 저렴한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저는 만약에 저라고 하면 입지가 조금 더 못한 곳에 이제 분양을 한 그 미분양이 난 분양권 말고 더 입지가 좋은, 연차가 조금 더 있다 하더라도 그 기축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나중에 입주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대구도 회복이 되고 하니까 그때 내가 뭐 등기하기 전에 팔면 되겠지라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저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검증하는 건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도 뭐 나중에 더 오를 수 있지만 그 지금 입지가 더 좋은 곳에 있는 그 기축이 지금 가격이 더 떨어졌다면 얘가 더 반등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걸 선택하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한 거죠. 더 많이 점프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가 뭐 미분양이든 미계약이든 아니면 신규로 분양하는 단지든 뭔가 그런 걸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분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변에 그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분양가인가. 네, 그걸 보고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그냥 마이너스 P고 뭐 미분양이고 네. 초기 자금이 적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가기보다는 맞아요. 차라리 그냥 기축도 그렇게 봤을 때는 네. 오히려 투자로 맞아요. 공부해보고 하기도 좋다는 네. 말씀.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의 분위기를 보면 분양가가 다 많이 올랐어요.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오히려 그 전에 이전에 분양을 했던 단지가 프리미엄 더 붙었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더 저렴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최근에 분양하는 단지하고 기존에 이제 분양했던 단지에다가 프리미엄 합친 금액 이걸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더 저렴하면, 사실 처음에 살 때는 얘가 프리미엄이 더 붙었으니까 돈이 더 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얘가 더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양가가 얼마인가, 아니면 기존에 지금 기축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인가, 이걸 계속 같이 비교해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얘가 더 지금 입지가 더 괜찮은 저렴하면 얘를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에요. 네. 너무 마피 분양권 네. 이러기보다는 그냥 기축도 같이 공부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스위치님. 네. 그 하나 더 예를 들면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제가 수도권에 있는 단지인데 거기도 그 기축 아파트가 있고 그 새로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분양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이 기축 아파트는 가격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매물 가격이. 근데 입지는 얘가 훨씬 좋아요. 기축 아파트가.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여기가 조금 더 새 것이니까 얘를 사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얘가 훨씬 입지가 좋으니까 조금 더 연식이 조금 더 되었다 하더라도 얘를 선택하는 게
더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새 것이다. 여기가 최근에 분양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항상 가격을 우리가 비교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시 철저하게 가격이랑 분석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야 안전하고 더 수익률 높은 투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